세상에는 가장 추운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것을 품는 사람이 있지요. 이 이야기의 금난이라는 여인이 꼭 그러했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을 내려간 어느 고을, 강씨 양반가의 안주인으로 시집 온 지 5째째 되는 여인이었지요. 허나 그 5해 동안 금난은 단 한 번도 안방의 따뜻한 아랫목을 제 것이라 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이 그녀의 자리였고 우물가가 그녀의 자리였고 찬바람 드는 뒤안이 그녀의 자리였지요. 남편 학수는 양반의 체면과 허영으로 똘똘 뭉친 사내라 조강지처를 아래껏 부리듯 했고 금난은 그 모진 세월을 그저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그렇게 5번째 겨울이 닥쳤을 무렵 금난의 배는 산처럼 불러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하나가 금난에게는 그 시린 세월을 버티게 하는 단 하나의 온기였습니다. 그 작은 것이 무사히 세상 빛을 보는 날까지 어떤 수모도 견디리라. 금난은 부푼 배를 쓸어 안으며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요. 허나 그의 겨울은 금난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을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학수가 기어이 그 여자를 집 안에 들였습니다. 해가 설핏 기울고 금난이 부엌에서 저녁을 짓고 있을 무렵 대문 밖에서 두런두런 인기척이 들려왔지요. 하나는 학수의 익숙한 발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금난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가볍고 날렵한 발소리였습니다.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먼저 마당으로 굴러들어왔지요. 금난은 솥뚜껑을 쥔 손을 잠깐 멈추었을 뿐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어머나, 여자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분을 곱게 바른 얼굴에 연분홍 저고리를 걸친 여자였습니다. 그 뒤로 학수가 갓을 삐뚤음하게 눌러쓴 채 비척비척 따라 들어왔지요. 두 볼에 술기운이 붉게 올라 있었습니다. 여자는 부엌 안을 한 바퀴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으름앉은 시커먼 천장이며 깨진 살강이며 마지막으로 연기 속에 웅크린 금난의 부푼 배에 이르기까지 찬찬히 훑어내리더니 그 배 위에 잠시 눈길을 멈추고는 비뚜름하게 입꼬리를 끌어올렸지요. 서방님, 이 쿰쿰한 데서 어찌 숨을 쉬고 사신답니까? 여자가 코끝에 비단 손수건을 갖다 대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부엌에 처박힌 썩은 씨무덤은 또 무엇예요? 서방님, 씨무덤. 금난의 손에 들린 부직갱이가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아궁이 속 불티 하나가 톡 튀어올랐지요. 태가 저리 흉하게 부풀어서야 원. 어미 태가 저리 모지면 나오는 자식도 못 나고 복이 없다지요. 쯧쯧. 여자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금난은 부직갱이를 쥔 손에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명치 끝이 불덩이를 얹은 듯 뜨거워졌지요. 매향이 내 말이 100번 옳다. 술 냄새가 훅 끼쳤지요. 여보게, 손님 오신 줄도 모르고 거기서 무얼 그리 꿈을 대는가. 뜨거운 상이나 어서 차려내올 것이지.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라도 보탰다간. 학수의 말끝이 칼처럼 잘렸습니다. 금난은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푼 배 때문에 한 손으로 무릎을 짚어야 했지요. 일어서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곧 올리겠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입술 안쪽을 지그시 깨물었거든요. 학수와 매향은 서로를 마주보며 또 한 번 낄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부엌 문지방을 넘어 안방 쪽으로 나란히 멀어져 갔지요. 금난은 그 두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솥뚜껑 손잡이를 꼭 쥐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놓을 수가 없었지요. 그 무렵 금난에게는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 있었습니다.
옆집 안악도 금난과 꽃같은 만삭이었지요. 해산다리 비슷한 두 여인이 나지막한 흙담 하나를 두고 등을 맞대고 살았습니다. 허나 그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의 처지는 하늘과 땅이었지요. 옆집 서방은 만삭의 아내가 행여 무거운 것이라도 될까 물동이 하나 못 이게 하고 새벽 군불까지 손수 짚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금난이 연기 자욱한 부엌에서 홀로 모진 살림을 건사하는 동안에도 말이지요. 그날도 금난은 뒤안에서 빨래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무거운 몸을 수그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는데 곱은 손끝이 쩍쩍 들러붙었지요. 금난이 시린 손을 호호 불고 있는데 담 너머에서 살가운 목소리 하나가 넘어왔습니다. 금난댁 뭐하우? 빨래하우? 담 위로 둥근 얼굴 하나가 빠끔 올라왔습니다. 옆집 안악이었지요. 안악은 솜저고리 아래로 부른 데를 한 손으로 받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둘이 배가 똑 닮았네. 금난댁은 좀 어떠우? 나는 요새 신 것이 어찌나 당기는지. 안악이 담의 배를 기대더니 품속에서 무명 보자기 하나를 부스러 풀어 헤쳤지요. 붉은 것이 한 줌 그 안에서 또르르 굴렀습니다. 이것 좀 보소. 우리 그이가 글쎄 내가 신게 먹고 싶다 한마디 했더니 이 눈밭을 다 헤집고 산비탈을 올라가서 설중에 언 산딸기를 이만큼이나 따왔지 뭐예요. 향긋하고 시큼한 냄새가 담을 넘어 금난의 코끝에 와 닿았습니다. 금난의 입안에 침이 핑 고였습니다. 같은 달에 몸풀 세대끼리 좀 나눠줄까? 안악이 산딸기 하나를 입에 쏙 넣고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이는 내가 무거운 거 들까봐 물동이도 못 이게 한다오. 새벽마다 제 손으로 군불을 다 짚어주고. 호호. 새댁네 서방님도 그렇지요. 만삭에 이렇게 찬데 나와 일을 다 하고 금난의 목을대가 한번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고인침을 조용히 삼킨 것이지요. 같은 배를 안고 같은 것이 먹고 싶은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떠받들어지고 한쪽은 연기 자욱한 부엌에 처박혀 있었지요. 금난은 함지박 끝을 가만히 끌어쥐었습니다. 그럼요.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한자 천천히. 우리 서방님도 며칠 전에 귀하고 단 것을 한 아름 사 오셨지요. 어찌나 많던지 물릴 정도로 실컷 먹어서 인제는 신 것은 쳐다도 보기 싫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금난은 그 떨림을 들킬세라 입꼬리를 더 환하게 끌어올렸지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안주인의 얼굴로요. 안악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부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보자기를 다시 여몄습니다. 그날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담 너머 안악은 그 귀로도 곧잘 금난을 불러 세웠지요. 서방이 꿩을 잡아다 고아주었다느니 새 소미불을 들였다느니 그럴 때마다 금난은 입꼬리를 끌어올려 화사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우리 서방님도 귀한 것을 사주신다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담을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이면 끌어올렸던 입꼬리가 어김없이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혀끝에 씁쓸한 맛이 서렸지요. 삼킨 거짓말이 쌓여갈수록 신 것에 대한 갈망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만삭의 몸은 자꾸만 무언가 차고 시큼한 것을 보챘거든요. 이가 시리도록 가슴이 뻥 뚫리도록 무언가를 들이켜고 싶었습니다. 담 너머 안악에게는 산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난에게 있는 것이라곤 귀한 장독대 구석에 묻힌 동치미 독 하나뿐이었지요. 거짓 미소를 짓고 돌아선 발이 매번 그 어두운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금난은 어김없이 그 동치미 독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무거운 돌뚜껑을 두 손으로 밀어내고 거친 나무 바가지로 살얼음을 사각사각 깨뜨렸습니다. 시린 국물을 떠올려 벌컥벌컥 들이키자 가슴 한복판에 얹힌 시커먼
불덩이 위로 차가운 물이 한 줄기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익 불이 식는 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지요. 금나는 차가운 바가지를 두 손으로 받쳐든 채 부푼 배를 가만히 끌어안았지요. 바가지 안에서 살얼음이 사르르 부서졌습니다. 금나는 배를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안에서 아기가 발을 한 번 툭 차는 것도 같았지요. 금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쓱 훔치고는 배를 살살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참아왔던 것이 한 줄기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살얼음 낀 시린 국물 위로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너에게 이 차디찬 동치미밖에 주지 못하는 일이 모자란 어미라서 참으로 미안하다. 배에 얹은 손에 천천히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가야, 우리 기어이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세상 밖에서 만나자꾸나. 그때는 너를 누구보다 가장 존귀하고 훌륭하게 키워낼 거란다. 그 느낌이 잦아들 무렵 장독대 너머로 황소바람이 휑 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금나는 무작정 대문을 밀고 나섰습니다. 딱히 갈 곳을 정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눈 덮인 고삿길을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정신을 차려보니 발길이 멈춘 곳은 고을 끝자락이었습니다. 덕순 할매네 초막 앞이었지요. 금난이 시집 온 첫날부터 처지 한 번 캐묻지 않고 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따순 부침개 한쪽이라도 손에 쥐어 주던 동네 할매였습니다. 친정어머니 같은 그 할매의 초막 굴뚝에서 노란 불빛과 함께 구수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금나는 저도 모르게 그 불빛 앞에 우두커니 멈춰 섰습니다. 똑똑똑. 금난이 초막의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매 주무시오? 나요, 금난이. 애써 목소리를 밝게 도두었지요.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안에서 살인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등잔불을 든 덕순 할매가 눈을 끔뻑이며 내다보았지요. 이 야밤에 누가? 아이고, 금난이 아니냐? 이 밤중에 웬일이요?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다가요. 할매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렀소. 자는 거 깨운 거 아니요? 금난이 별일 아니라는 듯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할매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지요. 이 엄동설한 야밤에 만삭의 몸으로 그것도 부은 눈으로 찾아온 며느리였습니다. 할매의 눈이 금난의 얼굴을 한 번 쓱 훑었지요. 무언가 단단히 일이 있구나. 세월의 닳고 다른 늙은이의 눈에 그 속이 안 보일 리 없었지요. 그래도 할매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잔말 없이 금난의 언 손목부터 덥석 잡아 끌었지요. 투박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그 온기가 손목을 타고 도는 순간 금난은 그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바람은 무슨 이 추운 밤에 손이 꽁꽁 얼었구먼. 어여 들어와. 어여. 할매가 금난을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방 안은 절절 끓고 있었습니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매섭게 울던 바람 소리가 뚝 끊겼지요. 노란 등잔불이 일렁였고 아랫목에서는 군불 지핀 온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금나는 그 온기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아랫목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할매는 두말 없이 제일 두꺼운 소미불부터 금난의 무릎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아궁이를 들쑤시더니 잠시 뒤 잿불 속에 묻어두었던 것을 부지깽이로 톡톡 꺼냈습니다. 구운 감자였습니다. 거뭇하게 그을린 껍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요. 옛다. 뜨거울 때 호호 불어가며 먹어. 할매는 그 군 감자를 손바닥에 놓고 팍 둘로 쪼갰습니다.
노랗고 포슬포슬한 속살이 드러났지요.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할매는 그중 큰 쪽을 금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매, 말 말고 먹어. 뱃속 애기가 더 배고프겠다. 금난은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포슬포슬한 것이 입안에서 사르르 부서졌지요. 따뜻한 것이 목구멍을 타고 명치까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까 그 시린 동치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할매는 아무것도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금난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며 아궁이 불만 묵묵히 지폈지요. 방 안의 온기에 팽팽하던 마음의 끈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금난은 감자를 다 먹고 나서 부푼 배를 두 손으로 슬슬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농담 한마디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지요. 할매, 이 배 좀 보소. 인제는 무슨 호박을 통째로 삼킨 것 같지 않소. 호박은 무슨 수박이여, 수박. 서역에서 건너온. 알제. 할매가 눈을 흘기며 받아쳤습니다. 그러더니 주먹을 쥐어 금난의 이마에 꿀밤 신용을 했지요. 이런 맹랑한 것. 이 야밤에 늙은이 단잠 다 깨워놓고는 인제 와서 농을 다쳐. 아야, 할매도 참. 금난이 이마를 감싸며 피식 웃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의 웃음이었지요. 할매도 입가에 주름을 깊게 내리며 따라 웃었습니다. 노란 등잔불 아래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도란도란 방 안을 채웠지요. 할매의 투박한 손이 금난의 부푼 배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밤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날이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 금난은 할매의 만류를 뒤로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리 시린 집이라도 아기를 낳을 곳은 그 집뿐이라 여겼거든요. 살아서 건강하게 나으리라. 할매가 쥐어준 따뜻한 감자의 기운을 얻어 금난은 그렇게 다짐하며 제 집 대문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비단 보퉁이를 가득 실은 수레가 마당 한복판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지요. 일꾼들이 함짝이며 농이며 폐물 상자를 분주히 안방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매향을 정식 안방마님으로 드리는 이삿짐이었습니다. 어허, 이제 오는가. 금난을 본 학수가 대뜸 등대기를 떠밀었습니다. 마침 잘 됐군. 거기서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저 함짝부터 어서 안방으로 날라. 매향이 귀한 폐물이 든 것이니 흠집 하나라도 냈다간 내 목이 성치 못할 줄 알아. 만삭의 금난의 품에 묵직한 칠화 함짝 하나가 사정없이 안겨졌습니다. 함짝은 만삭의 몸으로 안기에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금난은 비스듬히 그것을 끌어안고 얼어붙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부푼 배가 함짝에 짓눌렸지요.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기가 무사히 세상에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만 견디자고요. 한 발, 또 한 발. 미끄러운 빙판 위에 발을 조심스레 디뎠습니다. 마루 끝에 다다라 얼어붙은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덜컥. 품에 안긴 칠화 함짝의 경첩이 그만 헐겁게 벌어졌습니다. 뚜껑이 비스듬히 열리며 그 안에 든 것이 미끄러져 나왔지요. 금난은 다급히 그것을 붙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만삭의 무거운 몸은 마음처럼 빨리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툭. 옥놀이개 하나가 함짝에서 빠져나와 허공을 가르고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얼어붙은 돛돌 위로 옥놀이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깍. 내 옥놀이개. 안방에서 매향이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깨진 옥 조각을 보고는 그대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인연이 일부러 심술을 부린 개로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뒤따라 나온 학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천하에. 학수가 다짜고짜 금난의 어깨를 두 손으로 사정없이 떠밀었습니다.
만삭의 몸이 중심을 잃고 휘청였지요. 금나는 그 찰나 두 팔로 배부터 감싸 안았습니다. 등으로 떨어지려 몸을 비틀었지요. 쿵! 금난이 빙판 위로 모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거친 숨이 가쁘게 새어나왔지요. 에이, 재수 없는 것. 손대지 마라, 부정탄다. 학수와 매향은 깨진 옥 조각만 챙겨들고는 비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탁 매정하게 닫혔지요. 찬 빙판에 모로 누운 채 금나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음하지 않았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않았지요. 금나는 그저 두 손으로 부푼 배를 감싸 안고 가만히 더듬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배 속의 기척부터 살폈습니다. 툭! 안에서 아기가 발을 한 번 차주었습니다. 금난의 입에서 그제야 안도의 숨이 가늘게 새어나왔지요. 눈가에 맺힌 것이 빙판 위로 뚝 떨어져 곧장 얼어붙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금난은 빙판을 짚고 무릎부터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곱은 손이 미끄러져 두어 번 도로 엎어졌지요. 그래도 끝내 일어섰습니다. 부푼 배를 받친 채 시린 구석방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으로만 같은 말을 되뇌었지요. 참자, 조금만 더. 이 매서운 한겨울 마당에 너를 내놓을 수는 없지 않으냐. 내가 첫 숨을 고를 그 자리 하나는 이 어미가 기어이 지켜낼 테니. 그 밤이었습니다. 빙판에 모로 나동그라졌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시린 구석방에 홀로 누운 둔난의 아랫배가 묵직하게 뒤틀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뻐근한 정도였지요. 늘 있던 배뭉침이려니 금나는 배를 쓸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통증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요? 뻐근하던 것이 차츰 묵직해지더니 일정한 간격을 두고 뱃속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한참 만에 한 번이던 것이 옥죄고 풀리기를 거듭할수록 그 사이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잦아드는가 싶으면 어느새 또 한 차례 먼저 번보다 거세게 밀려왔지요. 금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산통이었지요. 예정보다 달포나 이른, 너무도 이른 진통이었습니다. 낮에 그 모진 낙상이 기어이 아기를 재촉한 것이었지요. 금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올 때마다 온몸이 새우등처럼 굽었지요. 금나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구든 단 한 사람이라도. 만삭의 산모가 홀로 아이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금난도 모르지 않았거든요. 산파라도 더운 물 한 소치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것은 도움의 기척이 아니었습니다. 매향에 간드러진 웃음소리, 그리고 거기에 장단을 맞추는 학수의 너털웃음이었지요. 술상이 벌어졌는지 잔 부딪히는 소리까지 두런두런 들려왔습니다. 그 따뜻한 불빛과 흥겨운 소리가 얇은 햇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흘러나왔지요. 금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문을 두드릴까? 사람 살리라 소리쳐볼까? 허나 곧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돌아올 것은 도움이 아니라 시끄럽다는 욕설과 방임뿐인 것을 너무도 잘 알았거든요. 도움을 청하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금나는 차라리 입을 트어막기로 했습니다. 밀려오는 비명이 행여 흘벽을 넘어 저 안방의 흥을 깰까. 금나는 이불자락을 둘둘 말아 제 입에 틀어물었지요. 통증이 정수리까지 치받칠 때마다 그 이불을 악물고 또 악물었습니다.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차디찬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요. 문틈으로는 황소바람이 쉴 새 없이 들이쳤습니다. 그 시린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홀로, 아무도 모르게 아무의 도움도 없이
긴긴 산통의 밤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까요? 창호지 너머로 검푸른 새벽빛이 어릴 무렵이었습니다.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지요. 금나는 이불자락을 입에 틀어문 채 비명 한 번 제대로 내지르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을 홀로 삼켰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를 적시고 풀어헤친 머리카락이 뺨에 들러붙었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자국이 베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 번, 온몸이 두 쪽으로 찢기는 듯한 통증 끝에 으앙, 으앙, 우렁찬 울음소리가 냉골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나는 그 자리에 풀썩 늘어졌습니다. 가쁜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요. 그러나 이내 떨리는 두 손을 뻗어 핏덩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금나는 그 작은 것을 하나하나 더듬어 세어보았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모자란 데 없이 다 있었지요. 그 작은 가슴이 할딱할딱 오르내리는 것을 금나는 제 손바닥으로 가만히 느껴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시린 세상에 이렇게 뜨거운 것이 또 있었던가요? 금나는 제 저고리를 풀어 아기를 감싸고 차디찬 제 맨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팍을 타고 번지자 금난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왔구나. 기어이 왔어.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이 금난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핏덩이에 젖은 이마에 금난은 제 뺨을 가만히 부볐지요. 고맙다, 아가야. 이 모진 길을 어찌 다 견디고 이리 건강하게 나와주었구나. 장하다. 참말로 장하다. 내 새끼. 그 시린 냉골방 안에서 그 한순간만큼은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짧은 온기를 누군가 기어이 깨뜨렸습니다. 드르륵. 안방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였지요. 이어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곧장 냉골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작은 기대 하나가 가슴 한구석에서 고개를 들었지요. 그래도 제 핏줄이 세상에 나왔으니 압이 된 자라면 한 번쯤은.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학수였습니다. 잠이 덜 깬 얼굴에 짜증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요. 금나는 아기를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아들입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금나는 아기를 살짝 들어 보였습니다. 핏덩이의 얼굴이 학수 쪽으로 향했지요. 손가락 발가락 하나 모자란 데 없이 일이 온전합니다. 학수의 눈길이 잠깐 아기에게 머무는 듯 했습니다. 금난의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어쩌면 하고요. 시끄러워. 그러나 학수의 입에서 나온 것은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야밤에 무슨 울음소리가 이리 요란해. 안 그래도 매향이 간밤에 잠을 설쳤는데 이 우는 소리에 또 깨면 어쩔 테냐. 서방님, 듣기 싫다. 자네 자식이고 뭐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내가 알아서 낳았으니 내가 알아서 키워. 나는 모르는 자식이다. 그리 알아. 금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강씨 가문의 장손이란 말입니다. 한 번만, 얼굴 한 번만 들여다봐 주시면. 장손. 학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비웃음이 칼날보다 시렸지요. 종년이나 다름없는 것이 낳은 자식이 무슨 장손이야. 매향이가 들으면 기가 찰 노릇이지. 어허, 됐고. 당장 그 입 좀 막아. 울음소리 한 번만 더 담을 넘으면 그땐 모자가 함께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말을 마친 학수는
끝내 아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미닫이 문을 탁 매정하게 닫아버렸지요. 문 닫히는 소리가 금란의 가슴 한복판을 관통했습니다. 방 안에 다시 어둠과 적막이 내려앉았지요. 들리는 것이라곤 품 안 아기의 가느다란 숨소리와 문틈으로 새어드는 황소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금란은 닫힌 문을 망연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지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5해였습니다. 5해를 견뎠습니다. 부엌대기로 우물가의 종년으로 뒤안에 썩은 씨 무덤이라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제 핏줄이 나오면 언젠가는 하는 가느다란 끈 하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금란은 그 끈 하나를 붙들고 5해를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 끈이 방금 칼끝으로 도려낸 듯 뚝 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 아기의 머리 위로 뚝뚝 떨어졌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영치가 비틀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란은 아기를 끌어안은 채 차디찬 방 바닥에 이마를 묻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지요. 이 핏덩이를 안고 이 시린 집에서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아비라는 자가 자식 취급도 않는 이곳에서 저 안방의 눈칫밥을 얻어먹으며 어린 것이 성이 자라기는 할까. 그렇게 얼마를 울었을까요? 품 안에서 아기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젖을 찾는지 고사리 같은 손이 허공을 더듬었지요. 금란은 흐느낌을 뚝 멈추고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금란의 눈에서 물기가 천천히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제 손가락 하나에 온 목숨을 걸고 매달려 있었거든요. 어미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금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뺨을 손등으로 쓱 훔쳤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너진 자리 위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살얼음처럼 단단한 무엇이었지요. 5해를 짓눌러온 수모와 인내가 그 순간 한 덩어리로 뭉쳐 가슴 한복판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금란이 나직이 그러나 또렷이 입을 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방님. 이 집엔 우리 자리가 없군요. 더는 없어. 금란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이번에는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자, 아가야. 이 어미가 너 하나는 어떻게든 살려낼 테니. 누가 뭐래도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키워낼 테니. 두고 보아라. 기어이 그리하마. 금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산통을 겪은 몸이 휘청였지만 이번에는 벽을 짚지 않고도 끝내 버텨섰지요. 해진 무명 포대기로 아기를 칭칭 동여매어 가슴에 단단히 묶고 제 솜저고리를 벗어 그 위를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제 한 몸 시린 것은 이미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금란은 미련 없이 그 시린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천지를 뒤덮으며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요. 금란은 그 눈보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두려울 것이 없었거든요. 금란은 그 눈보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산후의 몸으로 폭설을 헤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지요. 그러나 금란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꼭 파묻은 채 무릎까지 빠지는 눈밭을 한 발 한 발 헤쳐나갔습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사정없이 뺨을 후려쳤지요.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갈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간밤에 따뜻한 감자를 쥐어주던 그곳. 친정어머니처럼 등을 쓸어주던 덕순 할매의 초막. 금나는 오직 그 노란 불빛 하나만을 떠올리며 꺼져가는 기력을 쥐어짰습니다. 그러나 산후의 몸은 끝내 폭설을 다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할매네 초막 앞마당에 막 다다랐을 무렵 금난의 무릎이 푹 꺾였습니다. 품 안에 아기를 마지막 힘으로 끌어안은 채 금난은 눈더미 속으로 모로 쓰러졌지요. 눈발이 그 위로 소복소복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금난은 마지막으로 그 노란 불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과연 이 모자의 목숨은 어찌 될까요? 그때였습니다. 초막 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쓰러진 금난이 마지막으로 뻗은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그 노란 불빛 너머에서 잠을 설치던 덕순 할매가 문득 몸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한밤중 마당 쪽에서 들려온 둔탁한 소리 하나가 늙은 잠귀를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할매는 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나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뿐인가 싶었는데 그 사이로 가느다란 무엇이 섞여 있었지요. 누구여? 걔 누구 있어? 할매가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확 끼쳐들었지요. 그 순간 할매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습니다. 마당 한복판 눈더미 속에 사람 하나가 모로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 하마터면 못 보고 지나칠 뻔했지요. 아이고, 아이고 머니나. 할매는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을 헤집고 쓰러진 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할매의 입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이게 누구여? 금난이 아니냐? 아이고, 이 핏덩이는 또 아이고, 이를 어째? 할매는 떨리는 손으로 금난의 코 밑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숨이 실락같이 붙어 있었지요. 품에 안긴 아기도 새파랗게 질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정신 차려. 금난아, 죽으면 안 된다. 이것사. 할매는 사력을 다해 두 모자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늙은 몸으로 만삭을 같이 난 산모를 옮기는 일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할매는 금난의 겨드랑이에 두 팔을 끼우고 이를 악물며 한 뼘 한 뼘 끌었지요. 문지방을 넘기는 대만도 진땀을 뺐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아궁이로 달려가 마른 장작을 한 아름 쑤셔 넣었지요. 화르르. 불길이 거세게 일어 구들장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매는 절절 끓는 아랫목에 두 모자를 뉘었습니다. 금난의 꽁꽁 언 손발을 제 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호호 불며 주물렀지요. 가마솥에는 물을 가득 안쳐 펄펄 끓이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언 몸을 쉬지 않고 닦아내렸습니다. 정신 좀 차려봐라, 금난아. 응, 이 할미가 왔다. 인제 괜찮어. 다 괜찮어. 할매의 투박한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기의 작은 몸도 마른 무명천으로 싸서 제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지요. 그렇게 얼마나 사투를 벌였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절절 끓는 온기가 얼어붙은 핏줄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난의 손가락이 까닥 움직였습니다. 응. 금난이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부옇게 흐린 시야에 노란 등잔불이 일렁였지요. 그 너머로 주름진 할매의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난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더듬은 것은 제 품이었지요. 아가 우리 아기는 여기 있다. 여기 이 할미 품에 멀쩡히 있어. 할매가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금난의 가슴팍에 살며시 옮겨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앙. 죽은 듯 고요하던 아기가 벼란간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어붙었던 작은 몸에 비로소 더운 피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요. 초막 지붕을 들썩일 듯 했습니다. 아이고, 운다, 울어, 살았다, 이놈이 살았어. 할매가 두 손을 번쩍 들며 울음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난도 아기를 끌어안고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왈칵 쏟아냈지요. 두 여인의 울음과 웃음이 아기의 울음소리와 한데 뒤엉켜 따뜻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지만 그 방 안만큼은 봄처럼 뜨거웠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할매는 동도 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서 무언가를 부스럭부스럭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까지 솔솔 흘러들었지요. 금난이 눈을 떠보니 할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사발을 소반에 받쳐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옛다. 산모가 첫 국밥을 먹어야 젖이 돌지. 할매는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후후 불어 금난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자, 늙은 것이 솜씨는 없어도 미역 하나는 실하게 골라 넣었다. 금난은 그 숟가락을 받아 삼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혀끝을 적시고 목구멍을 타고 명치까지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그 온기가 텅 빈 뱃속에 닿는 순간 금난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지난밤 그 시린 동치미와는 정반대의 온기였습니다. 금난은 한술 또 한술 천천히 미역국을 삼켰습니다. 삼킬 때마다 가슴 속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요. 동시에 그 녹은 자리에 단단한 무엇이 차곡차곡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금난은 빈 사발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매. 금난이 빈 사발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쩐지 어젯밤과는 달랐지요. 고맙소. 할매 아니었으면 나도 이 아이도 그 눈밭에서 그대로 얼어 죽었을 거요. 무슨 그런 소리 살았으면 됐다. 살았으면 그걸로 된 게야. 할매가 주름진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고는 금난의 빈 사발에 미역국을 한 국자 더 떠 담으려 몸을 돌렸지요. 그러나 금난은 그 손목을 가만히 붙들었습니다. 할매가 의아한 얼굴로 금난을 돌아보았지요. 금난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고는 품 안에 잠든 아기에게로 시선을 옮겼지요. 간밤의 사투가 거짓말이었던 듯 아기는 새근새근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발그레하게 핏기가 돈 작은 얼굴이었지요. 금난은 그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아기의 보드라운 볼을 가만히 쓸어보기도 했지요. 방 안에는 아궁이 잦아드는 소리만 자그락거렸습니다. 이윽고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던 금난의 눈빛이 차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기가 거치고 그 자리에 단단한 무엇이 들어차기 시작했지요. 할매. 금난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시는 울지 않을라요. 금난아? 할매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금난의 옆모습을 가만히 살폈지요. 금난은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한마디 한마디를 꾹꾹 눌러 담든 말을 이었습니다. 네, 5해를 참고 또 참았소. 부엌대기로 우물과 종년으로 뒤안에 썩은 씨 무덤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며 견뎠지요. 금난의 목소리가 잠깐 잠겼습니다. 헌데 그 사람은 끝내 제 자식 얼굴 한 번을 안 들여다봤소. 핏덩이가 우는데 시끄럽다고 문을 닫습디다. 종년이 낳은 자식이 무슨 장손이냐고. 금난의 손이 아기의 포대기를 꼭 끌어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지요. 그래서 인제 알았소. 무얼 말이냐.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게요. 처음부터 기다린다고 달라질 사람이 아니었던 게지요. 금난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할매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에 어제까지는 없던 시퍼런 빛이 서려 있었지요. 저들이 내게 준 그 모진 조롱과 서름을
나는 이제 눈물로 흘려보내지 않을라요. 한 방울도 허투루 흘리지 않을 거요. 그것을 고스란히 끌어안아 이 아이와 나를 먹여 키울 단단한 굳은 살로 삼을라요. 금난이 아기를 두 팔로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기어이 두 발로 우뚝 일어설라요. 이 어린 것이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도록 그 누구도 함부로 못할 그런 어미가 되어 보일라요. 할매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금난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지요. 어젯밤 눈밭에서 실려온 다 죽어가던 산모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작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할매의 주름진 눈가가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이윽고 할매는 투박하고 거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으로 금난의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지요. 토닥토닥 말없이 친정어머니가 시집 보낸 딸의 등을 쓸어주듯 오래도록 그 손길에 금난은 끝내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말 없는 온기가 오래도록 흘렀습니다. 그렇게 금난은 할매의 초막에 눌러앉았습니다. 몸이 추슬러지는 대로 금난은 손을 놀렸습니다. 할매의 빨래를 하고 군부를 지피고 끼니를 보살폈지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처지에 핏덩이까지 안고 남의 집 신세를 지고 있자니 얻어먹는 밥 한 술이 자꾸만 목에 걸렸거든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난이 부엌 한 구석에서 무심코 무몇개를 다듬기 시작했지요. 과연 이 사소한 손놀림 하나가 장차 무엇이 되어 돌아올는지 그때는 금난도 할매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금난이 담근 것은 다름 아닌 동치미였습니다. 시집살이 5해 동안 가장 춥고 시린 밤이면 홀로 들이켜던 그 동치미. 손에 익다 못해 눈을 감고도 담글 수 있는 것이 그것 하나였지요. 금난은 할매네 장독에 물을 차곡차곡 절이고 시린 우물물을 길어다 국물을 잡았습니다. 제 서름이 밴 그 맛을 금난은 말없이 항아리에 눌러 담았지요. 며칠 뒤 살얼음이 잡힌 동치미 한 사발을 할매 앞에 내었습니다. 할매, 입맛 없을 때 한술 떠보소. 무심코 한 모금을 떠넘기던 할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맛이여? 할매는 사발을 들어 국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어허 하고 무릎을 탁 쳤지요. 금난아,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내 평생 주막을 하면서 별이별 동치미를 다 담가봤다만 이런 맛은 처음이여. 명치가 뻥 뚫리는 것이 속이 다 시원해. 그저 늘 해먹던 대로 담갔을 뿐인데요. 금난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할매는 이미 빈 사발을 내려다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지요. 이윽고 할매가 금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금난아, 이거 우리 팔아보자. 예. 내가 노상 미안해하는 그 값값 이걸로 갚으면 될 것 아니냐. 아니, 밥값이 다 무어요. 이 맛이면 장터에 내다 팔아도 불티나게 나갈 게다. 내 장사 보는 눈 하나는 틀림없어. 금난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랬습니다. 신세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었지요. 두 손 멀쩡하고 남보다 나은 솜씨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를 키우려면 무엇이든 벌어야 했습니다. 해보겠소, 할매. 금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다시 그 시퍼런 빛이 돌아와 있었지요. 네, 이 동치미로 돈을 벌어보겠소. 우리 모자 두 발로 서볼라요. 이렇게 하여 금난의 동치미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매의 비방이 더해졌습니다. 할매가 옛 주막 시절 손님들 속을 풀어주던 약재 배합을 꺼내놓은 것이지요. 천연 담초 한 줌, 곰삭은 과일액 몇 방울. 금난은 그것을 제 동치미에 입혀보았습니다.
물을 절이는 소금의 양을 달리해보고 국물 잡는 물의 온도를 바꿔보았지요. 어떤 항아리는 너무 짜서 쏟아버렸고 어떤 항아리는 군내가 나서 통째로 엎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서리가 앉았다 녹기를 여러 차례. 끝나는 새벽이면 물을 다듬고 한낮이면 항아리를 들여다보고 밤이면 맛을 보며 배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나는 무릎을 탁 쳤지요. 항아리를 따뜻한 부엌이 아니라 서늘한 뒷산 토굴에 묻어 천천히 익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깊은 땅속 한기 속에서 동치미는 더디게 그러나 깊게 익어갔습니다. 이윽고 토굴에서 꺼낸 한 사발. 살얼음이 살포시 낀 그 국물을 한 모금 떠 넘긴 금난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청량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혀끝에서 명치까지 시원하게 뚫고 내려갔지요. 마침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동치미가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금나는 그것을 작은 옹기에 나눠 담아 이웃부터 돌았습니다. 가슴앓이로 명치가 막힌 노인에게 한 사발, 입덧으로 아무것도 못 넘기는 임산부에게 한 사발. 값도 받지 않고 그저 나누었지요. 그런데 그 한 사발을 떠 넘긴 이들의 반응이 한결같았습니다. 아니, 이걸 먹었더니 체증이 싹 내려갔어.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못 넘기던 며느리가 이건 한 동이를 비웠다지 뭐예요. 입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옆 고을에서 사람이 찾아왔고 다음엔 읍내 양반가에서 하인을 보내왔지요. 그 동침이 좀 팔라는 청이 할매네 살인문 앞에 줄을 이었습니다. 금난과 할매는 밤을 새워 물을 절이고 항아리를 묻었지만 밀려드는 청을 다 대지 못할 지경이었지요. 엽전이 항아리 비워지는 속도만큼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행상과는 다른 귀티 나는 비단옷의 사내 하나가 할매네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한양 도성에서 내려왔다는 그 사내는 금난이 내온 동치미 한 사발을 떠 넘기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사내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동치미 대궐로 올려보낼 수 있겠소. 사내는 내시부의 물목을 총괄하는 상선 내시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라간에 올릴 진상품을 찾아 팔도를 돌던 차에 이 시골 동치미의 소문을 듣고 예까지 내려온 것이었지요. 사내가 한양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난에게 정식 납품 계약이 떨어졌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에 금난의 동치미가 오르게 된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쨍그랑 마당에 엽전 꾸러미가 쏟아지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금나는 할매네 옆에 너른 털을 사들여 수십 개의 항아리를 묻을 토굴을 파고 큼지막한 기와집을 올렸지요. 일손이 모자라 장정들을 부리고 동치미를 나르는 수레가 매일같이 도성을 오갔습니다. 설란동치미요. 대궐 진상 설란동치미. 장정들의 우렁찬 외침이 도성장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거래 장부가 스르륵 넘어가고 금난의 상단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으로 우뚝 섰지요. 사람들은 이제 금난을 설란 대주인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설란, 눈 속에서 피는 난초라는 뜻이었지요. 금난이 제 동치미에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추운 자리에서 기어이 피워낸 것이라는 그 한마디를 담은 이름이었지요. 세월은 처마 밑 제비집이 비었다. 자기를 5번 거듭하는 사이 흘렀습니다. 덕순 할매는 어느새 상단의 살림을 총괄하는 대행수가 되어 있었지요. 주막 살림을 크게 꾸리던 그 야무진 손이 이제는 수십 명 일꾼의 새참을 챙기고 장부의 셈을 살피는 손이 되었습니다. 할매는 입버릇처럼 말했지요. 내 늙음하게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금난의 품에 안겨있던 그 핏덩이는 어느덧 총명한 눈빛의 사내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기와집 뒤뜰 볕 잘 드는 마루에서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지요. 또랑또랑한 그 음성이
마당 가득 봄볕처럼 번졌습니다. 금나는 장부를 보다 말고 그 소리에 잠시 손을 멈추곤 했지요. 아이의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 금난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시린 동침이 한 사발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서러움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한 가문을 일으키고 한 아이를 길러내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지요. 금나는 비단 치마를 두른 대주인마님이 되었고 그 곁엔 든든한 할매와 영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금난이 떠나온 그 강씨 집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금난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한 학수와 매향. 그 5해 동안 두 사람은 가문의 전답과 재물을 흥청망청 거덜내고 있었습니다. 학수는 매향에게 눈이 멀어 노름판을 드나들었고 매향은 비단이며 패물이며 사치를 멈추지 않았지요. 곳간이 비어가자 매향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매향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두운 과거가 하나 있었지요. 한양 뒷골목 불법 투전판을 주무르는 왈패 두목 마도만. 매향은 본디 그자의 안방 여자였습니다. 마도만의 노름판 뒷돈을 몰래 가로채 도망친 뒤 추적을 피해 어수룩한 양반 학수에게 첩으로 기어든 것이었지요. 그런 매향이 곳간이 비자 무서운 일을 꾸몄습니다. 학수의 인장과 수결을 몰래 위조하여 하필이면 그 예정인 마도만에게 거액의 사채 보증 계약서를 써 넘긴 것이었지요. 가문에 남은 전답과 가택을 통째로 담보 잡힌 무시무시한 계약이었습니다. 학수는 그것이 제목을 죄는 올가미인 줄도 모른 채 매향이 마련해온 노름 미천에 희희낙낙할 뿐이었지요. 먹구름이 강씨 집안의 처마 위로 무겁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 위조된 계약서 한 장이 장차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는지 학수도 매향도 그것만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그 밤 하늘이 무너질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이 뇌성병력처럼 내리치고 장대 같은 빗줄기가 강씨 집 기와를 사정없이 두들겼지요. 학수와 매향은 안방에서 술상을 차려놓고 여느 때처럼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곳간이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제 발밑까지 차오른 화호도 모른 채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당탕, 우지끈. 대문이 안에서 빗장을 지를 틈도 없이 박살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사내들이 몽둥이를 든 채 마당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왔지요. 흘발로 마루를 짓밟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그 사내들을 거느리고 맨 앞에 선 거구의 사내 하나. 마도만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빗물이 뚝뚝 흐르는 그 험상궂은 얼굴이 시퍼렇게 드러났지요. 술잔을 들던 학수의 손이 그대로 허공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마도만의 눈이 방 안을 훑다가 한 곳에서 멎었습니다. 매향이었지요. 매향은 마도만과 눈이 마주친 순간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지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여길. 마도만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천둥보다 서늘했지요. 내 돈을 한 보따리 훔쳐 달아난 년이 양반집 안방에 떡하니 들어앉아 비단을 두르고 있더구나. 내가 너를 찾느라 팔도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아느냐? 마도만이 성큼성큼 다가가 주저앉은 매향의 머리채를 한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깍! 매향의 비명이 빗소리를 갈랐습니다. 마도만은 그 머리채를 잡아 끌어 매향을 벽으로 사정없이 패대기 쳤지요.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매향이 나뒹굴었습니다. 곱게 빗어 올린 머리가 산발이 되고 분바른 얼굴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지요. 한때 안방마님 행세를 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엄하다. 양반의 가택에 감히. 학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마지막 허세를 부렸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누군지 알고. 양반. 마도만이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그 종이를 학수의 얼굴 앞에 척 들이밀었지요. 내 놈 이름으로 된 사채 보증 계약서다. 인장도 수결도 멀쩡히 박혀있지. 전답이며 가택이며 모조리 내 앞으로 넘긴다는 증서야. 양반 나리께서 손수 도장을 찍으셨더구나. 그게 무슨 나는 그런 것을 쓴 적이 없다. 그건. 학수의 눈이 옆에 나뒹군 매향에게로 향했습니다. 매향이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돌렸지요. 학수의 얼굴이 그제야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제 첩이 제 인장을 훔쳐 이 올가미를 만들었다는 것을요. 이 인연이 내가 감히 내 인장을. 이미 늦었다. 마도만이 계약서를 갈무리하며 학수에게로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법대로 받아낼 것이니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따져보든가. 마도만이 학수의 멱살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허나 그 전에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리고 내 돈을 가로챈 죗값부터 치러야지. 살려주게. 나는 정말 몰랐네. 다 전연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도만이 학수를 마당으로 패대기 쳤습니다. 빗물 고인 진창에 학수가 나뒹굴었지요. 그러고는 마도만의 두툼한 발이 학수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학수의 입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마도만은 그 위에 묵직한 발을 얹은 채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학수의 얼굴이 시뻘겋게 일그러졌지요. 학수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요. 마도만의 발길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등을, 다리를. 빗물과 진흙과 핏물이 한데 뒤엉켜 학수의 몸을 적셨지요. 그 곱던 양반의 도포가 갈기갈기 찢기고 가시 짓밟혀 으스러졌습니다. 한때 조강지철을 종년 부리듯 하던 그 위세는 빗물에 쓸려 진창 속으로 사라졌지요. 왈패들은 그 사이 집 안의 문서란 문서는 모조리 쓸어 담았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강씨 집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담 문서도 가택 문서도 곳간의 곡식 한 톨까지도. 마도만의 왈패들이 합법적인 계약 권리를 앞세워 모조리 정몰에 가버린 것이었지요. 매향은 가만히에 둘둘 말려 변방의 노역 기생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내들의 발에 질질 끌려가며 매향은 마지막까지 비명을 질러댔지요. 지하 세계에서 도망쳐 나온 그 죄가 끝내 제 발목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수는 성한 데 없이 망가진 몸으로 진창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그날의 매질로 다리를 크게 다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빗물에 젖은 채 진흙 바닥에 엎드려 학수는 그제야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을 들어줄 이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요. 며칠 뒤 그 비참한 소문은 강씨 문중에 쫙 퍼졌습니다. 가문의 전답을 노름과 사채로 거덜내고 왈패에게 가산을 통째로 정몰당한 천하의 폐류나. 문중 어른들은 치를 떨며 학수를 족보에서 영영 파내버렸지요. 강씨라는 성도, 양반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학수에게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학수의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게 다친 다리가 채 낫지 못해 학수는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야 했지요. 절뚝.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온몸이 휘청였습니다. 어제까지 비단도포를 두르던 양반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을 떠도는 거린이 되어 있었지요. 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이 빠진 바가지 하나를 든 채로요. 장터 어귀에서 밥 한 술을 구걸하면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손사래 뿐이었습니다. 예끼, 이 사람아. 딴 데 가보게. 사람들은 학수를 본 척도 하지 않았지요. 한겨울 찬 처마 밑에서 새우잠을 자다 동상에 걸려 손발이 퉁퉁 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너 해를 학수는 팔도를 떠돌았지요. 스산한 칼바람이 귓전을 때리는 밤이면 학수의 머릿속엔 자꾸만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부엌 연기를 마시던 여인, 핏덩이를 안고 시끄럽다는 호통에 쫓겨나던 여인, 제가 종년이라 부르며 자식 얼굴 한 번 안 봐주던 그 조강지처의 얼굴이었지요. 내가 무슨 짓을. 빌어먹던 바가지를 끌어안고 학수는 진창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뿌린 씨앗은 거두는 법이지요. 후회의 눈물도 이미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그해 겨울도 유독 매서웠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 속에서 학수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어느 고을 장터로 기어들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이제는 셈도 되지 않았지요. 동상 걸린 손발은 감각이 없었고 눈앞이 자꾸만 노래졌습니다. 이대로 어느 처마 밑에서 얼어 죽겠거니 학수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알싸하고 시원한 냄새 한 줄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살얼음이 낀 동치미 냄새였지요. 시큼하고 청량한 그 냄새가 굶주린 학수의 발길을 홀린 듯 끌어당겼습니다. 학수는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그 냄새를 따라 기어갔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냄새는 점점 진해졌습니다. 그렇게 다다른 곳은 웅장한 기와 상단의 너른 마당이었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 위에 큼지막한 현판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학수의 눈에 그 두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설란. 눈 속에 피는 난초.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지는 이름이었지만 학수는 그 연유를 알지 못했지요. 그저 이 빠진 바가지를 들고 그 으리으리한 대문 안으로 비척비척 기어들 뿐이었습니다. 한 술만 적선해 주십시오. 학수는 마당 한복판에 엎드려 기어드는 목소리로 구걸했습니다. 마당에는 한방눈이 사각사각 고요히 내리고 있었지요. 오가던 상단 일꾼들이 진창에 엎드린거리는 흘끔거렸습니다. 그러나 학수는 고개를 들 염치도 없어 그저 바닥에 이마를 박은 채 바가지만 내밀었지요. 제발 동치미 한 술만, 그 시원한 것 한 모금만. 그때 안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스르르 비단 옷자락이 눈을 쓸며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기품 있고 흐트러짐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학수는 그 발소리가 제 앞에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학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더 높이 치켜들며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단 치마를 두르고선 기품 있는 대주인마님. 세월이 흘렀어도 학수가 어찌 그 얼굴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금난이었습니다. 제가 종년이라 부르며 부엌에 처박았던, 핏덩이를 안고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바로 그 조강지처였지요. 그 금난이 다 당신이 어떻게. 학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들고 있던 바가지가 덜덜 떨렸지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학수는 눈을 끔뻑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아도 분명 금난이었습니다. 금난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놀라움도 없었지요. 그저 싸늘하리만치 고요한 눈으로 진창에 엎드린 사내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학수는 더 작게 움츠러들었지요. 그러더니 벼랑간 마당 바닥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천벌을 받아 이 꼴이 되었어. 제발 예정을 봐서 한 술만 적선해 주게. 이렇게 비네. 응? 이마가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학수는 멈추지 않았지요. 금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선 일꾼에게 나직이 일렀지요. 개, 동치미 한 사발, 떠오시게. 이윽고 살얼음이 가득한 동치미 한 사발이 금난의 손에 들렸습니다. 학수의 눈이 그 사발에 못 박혔지요. 굶주림에 갈증에 학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떨리는 두 손을 내밀었지요. 이제 저 시원한 한 모금이 제 목을 적셔주리라. 학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금나는 그 사발을 학수의 손에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학수의 발치로 다가섰지요. 그러고는 사발을 비스듬히 기울였습니다. 학수가 영문을 몰라 올려다보는 순간 촥! 살얼음 가득한 동치미가 학수의 발밑 눈밭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시린 국물이 진창에 번지며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학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나는 빈 사발을 든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학수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지요. 차갑고 그러나 또렷한 존댓말이었습니다. 서방님. 오랜만에 듣는 그 호칭이 칼끝처럼 서늘했습니다. 이 물은 제가 만삭의 부푼 몸으로 쫓겨나기 전 차가운 부엌 구석에서 당신과 그 여인의 온갖 조롱을 견디며 홀로 삼키던 피눈물입니다. 학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지요. 그리고 이 얼어붙은 눈밭에 흘린 눈물은 결국 차디찬 얼음이 될 뿐입니다. 금난이 빈 사발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제 자식과 제 삶에 서방님의 자리는 없습니다. 썩 물러가십시오. 금난아. 학수가 엎질러진 동치미를 두 손으로 긁어모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진창에 섞인 그 시린 국물을 손바닥으로 쓸어 담으려 했지요. 그러나 한 번 쏟아진 물이 어찌 다시 담기겠습니까? 손가락 사이로 흙탕물만 줄줄 새어 나갔습니다. 학수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제가 발로 차버린 것이 한낱 조강지처가 아니었음을,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제 손으로 짓밟아 깨뜨렸음을요.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도 늦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금난의 등 뒤에서 우렁찬 목소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을 봤나?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 덕순 할매였지요. 소문을 듣고 달려 나온 할매의 손에 굵은 소금이 한 줌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매 뒤로는 상단의 건장한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저마다 손에 소금을 한 움큼씩 쥐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묻을라. 싹 다 쓸어내라. 촤악. 굵은 소금이 사방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장정들이 학수를 향해 소금을 끼얹으며 마당 밖으로 몰아냈지요. 학수는 절뚝이는 다리를 끌고 비명을 지르며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진창에 엎질러진 동치미와 흩뿌려진 소금과 사내의 비참한 울음소리가 한데 뒤엉켰지요. 쿵. 이윽고 웅장한 소슬대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그 육중한 울림과 함께 금난의 진한 5태가 영영 닫히는 듯 했지요. 문 너머로 학수의 울부짖음이 차츰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금난은 닫힌 대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후련함도 없는 고요한 얼굴이었지요. 그저 길고 긴 겨울 하나가 비로소 끝났다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금난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비단 치맛자락이 눈반 위를 사르르 쓸고 지나갔지요. 마당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고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뒤뜰에서 낭낭한 목소리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총명한 눈빛의 사내아이였지요. 글공부를 하다 말고 뛰어나온 듯 손에는 아직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달음에 달려와 금난의 치맛자락에 폭 안겼지요.
금난에 굳어있던 얼굴이 그제야 봄눈 녹듯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우리 아들 글 공부는 잘하고 있었느냐? 예, 어머니. 오늘 스승님께 칭찬도 받았는걸요. 금난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5해 전 시린 부엌 구석에서 동치미 한 사발에 의지해 기어이 너를 가장 존귀하게 키워내마 맹세하던 그 핏덩이였지요. 그 작은 것이 이렇게 의젓하고 총명한 아이로 자라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금나는 아이의 보드라운 볼에 제 뺨을 가만히 부볐지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모진 겨울을 다 건너온 자의 벅차고 따뜻한 것이었지요. 금나는 아이를 안고 천천히 뒤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뜰 한 구석에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모진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그 앙상한 가지 끝에 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금나는 그 앞에 멈춰서서 가지 끝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그 가지 끝에서 매화 꽃망울 하나가 톡 터지듯 피어났습니다. 희고 청초한 꽃이 피 눈발 속에서 가만히 떨렸지요. 가장 추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이었습니다. 금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요. 품에 안긴 아이도 그 작은 꽃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니, 꽃이 피었어요. 그래, 겨울이 다 갔구나. 금난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가장 시린 동치미 한 사발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추운 부엌 구석에서 홀로 삼키던 피눈물이 마침내 한 가문을 일으키고 한 아이를 길러내고 이렇게 눈 속에 꽃 한 송이로 피어난 것이었지요. 뒤뜰 가득 매화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긴긴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쌓였던 눈이 스르르 녹아내리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푸른 움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고 모진 겨울도 끝내 이 봄을 막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가슴까지 시원해지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